건강에 좋다는 거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왜 몸은 계속 피곤하고 무겁기만 할까요? 혹시 그 원인이 우리가 이건 진짜 건강식이야 하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바로 그 음식 조합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자, 오늘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분명히 건강하게 먹으려고 애썼는데 이상하게 점심만 먹고 나면 몸이 축 처지고 계속 피곤하지 않으세요? 나름 신경 써서 먹었는데 왜 이러지? 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어쩌면요, 그 문제의 진짜 원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정말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음식 조합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의 하루 식단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요, 우리 몸에 은근히 부담을 주는 의외의 조합들을 하나씩 찾아내 볼게요. 자, 하루의 시작. 바로 아침 식사죠. 그런데 바로 이 아침 식사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좋아요. 우리의 아침 식탁부터 한번 점검해보죠. 아침에 바쁘니까 다들 간편하게 에너지 채우려고 빵이랑 주스 이렇게 드시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바로 이 조합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드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빨리 힘내야지 하고 먹었는데 현실은 뭐다? 급격한 에너지 방전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빵이랑 주스를 같이 먹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 당분이 그냥 뭐랄까 폭탄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혈당이 어떻게 될까요? 롤러코스터처럼 확 치솟았다가 잠시 후에 바로 수직으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 결과는 에너지는 순식간에 바닥나고 피곤해지고 또 금방 배고파지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건강한 아침 습관으로 우리가 찰석같이 믿고 있는 조합이 있어요. 바로 우유랑 오렌지. 어때요? 생각만 해도 상큼하고 신선해서 와, 이거 진짜 건강에 좋겠다 싶죠? 하지만 이 조합의 핵심은요, 바로 산과 단백질의 만남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렌지의 산성분이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뭉치게, 그러니까 응고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소화가 더뎌지고 어떤 분들은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정말 간단합니다. 빵을 드실 때는요, 주스 말고 단백질이 있는 음식이랑 같이 드셔보세요. 그리고 우유랑 과일은 그냥 시간을 좀 두고 따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말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아침이 훨씬 더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침을 보냈다면 어김없이 점심 식사 후에 나른함이 찾아오겠죠? 그럼 이제 뭘 찾게 되나요? 맞아요. 에너지를 확 끌어올려줄 무언가를 찾게 되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또 다른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합이죠. 커피 한 잔, 그리고 달콤한 초콜릿 한 조각. 정말 환상의 짝꿍 아니겠어요? 생각만 해도 기분이 확 좋아지는데 과연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물론이죠. 이걸 먹는 그 순간만큼은 카페인과 당분 덕분에 에너지가 막 솟는 느낌이 들어요. 반짝하고요. 하지만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그 반짝 효과가 끝나고 나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피로감이 파도처럼 몰려올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기분 좋은 조합을 완전히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원하신다면요, 일반 초콜릿 대신 카카오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커피에 들어가는 설탕을 좀 줄여보는 거죠. 아니면 아예 따로따로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자, 그럼 이제 점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생각해서 선택하는 메뉴, 바로 샐러드. 건강식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샐러드에도 우리가 잘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는 보통 샐러드를 먹으면 오늘 정말 건강하게 잘 먹었다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 믿음이 사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신선한 채소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그 위에 아무 생각 없이 듬뿍 뿌리는 그것에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실제로 칼로리를 뜯어보면 와, 정말 놀랍지 않나요? 신선한 채소나 담백한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에 비해서 저 크리미한 드레싱이 차지하는 칼로리, 지방, 당분, 이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에요. 결국 건강 생각해서 먹은 샐러드가 어쩌면 햄버거보다 더 고칼로리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건강한 샐러드를 먹을 수 있을까요? 팁을 드릴게요.
우선 크림 베이스 드레싱보다는 상큼한 비네그레트 타입을 선택해 보세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 꼭 드레싱은 따로 주세요라고 요청해서 내가 직접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뿌리고 있는지 알고 먹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침, 점심, 그리고 오후 간식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작은 변화의 힘이에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식사 끝나자마자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 우리 보통 물 많이 마시면 좋다고 알고 있잖아요. 과연 식사 직후에도 그럴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식사 직후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을 마시게 되면 우리 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화액이 묽어지겠죠? 그럼 당연히 소화 과정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물은 식사 전후로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나눠서 마시는 게 우리 몸에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어떻게 먹느냐가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 보셨잖아요.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것과 또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의 반응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너무나도 익숙했던 나의 식습관을 한 번쯤 왜? 하고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걸 보신 여러분, 내일 아침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시겠어요? 바로 그 사소해 보이는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내일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